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8일 1일 브리핑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정적이니 뭐니 하지만 그 끝은 정보다. 부정적인 정보. 부정적인 정보. 이거 무시하면 큰 코 다칩니다. 예. 부정적이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다고 단정하거나 옳지 않다고 반대하는 거죠. 무지성으로 오른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부정적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마치 성과 악의 대립처럼 부정적이니까 악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늘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제가 요거 자료를 다 다운받지는 못했는데요. 어, 안 찾아보셔도 괜찮아요. 마지막 기대 효과 내용 보시면은요. 음, 신규 택지, 서울 수도권 이주, 토지 효율성 제고, 수도권 이주, 신축 매입, 수도권 이주, 무제한 신축 매입, 서울. 이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에 21만 호 플러스 알파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 누차 드렸죠. 이 정부에서 기대할 게 없다. 기대할 게 없다. 규제 해제할 거 다 했다. 할 수 있는 거는 공급밖에 없다. 제가 요거 세 번째 가지고 옵니다. 상하이 부유층 이 극단적인 선택. 이 여성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죠. 왜? 나 연봉 1.2억이야. 나 잘 나가는 엘리트야. 내 남편 연봉 1.2억이야. 잘 나가는 엘리트야. 우리 자산 10억이나 모아놨어. 집값이 오르네? 그래? 집값은 무조건 우상향이지. 20억 대출 질러. 30억짜리를 매입했어요. 자, 주택가격 30% 정도 빠져서 집값이 20억으로 주저앉았죠. 모아놓은 자산 10억 날아갔어요. 녹아내렸습니다. 자산은 없고 부채만 20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둘이 벌어서 한 명 소득으로 이거 원리금 갚으면 돼. 30년 동안 갚으면 돼. 라고 계획을 세웠죠. 근데 뒤이어 따라온 경기 침체, 집값만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경기 침체도 뒤따라왔어요. 어떤 일이 생겼나요? 연봉이 감액됩니다. 60% 수준으로. 둘이 합쳐서 7천만 원 받는다고 해봅시다.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원리금 갖고 나면 적자 인생입니다. 적자 인생.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렸습니다. 지금 이것이 뭐 부정적인 소식이니 뭐니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 서울에 큰 손이 삽니다. 고소득 맞벌이 부부가 큰 손으로 부상하고 있다. 돈이 많아서 큰 손이 아니고요. 그냥 손이 큽니다. 이 씀씀이 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짝입니다. 연봉 2억의 남편, 연봉 1억의 아내, 대출 막 10억, 대출 10억 질렀답니다. 대출 10억.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억이 넘다 보니까 요 맞벌이 서울의 이모 씨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억을 넘다 보니 10억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래도 DSR 비율 짱짱하다. 계속 근무할 수 있을 때 이야기죠. 침체가 지속되면요. 언제 실직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도 나옵니다. 한 사람 월급은 없는 셈 치고 산다. 어떻게 됐나요? 한 사람 월급 없는 셈 치고 살았는데 연봉이 줄어들죠. 연봉이 줄어들죠. 실직을 경험하기도 하죠. 인생살이 온갖 일들이 다 있습니다. 온갖 일들이 다 있어요. 뭐 아플 수도 있고 생활이 빠듯해도 원하는 곳으로 점프해서 참을만 하다. 소비 극도로 줄입니다. 소비 극도로 줄입니다. 안 쓸 거예요. 안 씁니다. 그래서 결국 안 쓰고 내만 아끼고 내 자산만 늘려나면 부자가 될 것 같지만 다 안 쓰면 다 침체로 몰고 가면 결국 내 집값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큰 손이 지금 이 고가의 아파트 사는 큰 손이 이 모양입니다. 돈 많아서 큰 손 아니에요. 손이 큰 사람들. 어떤 사람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써놨는데요. 자기 아는 지인의 집이 경매로 나왔는데 그 집을 그냥 자기가 사고 싶대요. 그 집 상태도 괜찮고 해서. 그러면서 그 썼는 사람이 맨날 SNS에 명품 자랑하고 외제차 자랑하고 맨날 이렇게 돈 씀씀이 해프고 막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막 떠벌리기 좋아해서 엄청 잘 사는 줄 알았대요. 엄청 부러워했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죠. 그냥 큰 손입니다. 예. 큰 손, 나중에는 빈손. 왜 어렵다는 이야기 계속합니다. 제가 경남에 있는 어떤 분을 한 명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지금 6학년이 10반이래요. 6학년이 10반이래요. 1학년이 3반이래요. 학생 수 줄어드는 이야기 제가 많이 해드렸죠. 10년 후면은 지금의 학생 수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미 본격적인
학생 수 감소가 아직까지 시작 안 됐습니다. 그 올해부터 본격적인 감소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벌써 이 모양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런 학교 6학년이 10반이지만 10년 후에는 1학년이 한 반입니다. 1학년이 한 반. 그럼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왜 출산율이 떨어지냐? 뿌리 산업, 네, 경남 지방, 경남 뿌리 산업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중국 거 싸거든요. 중국 저가 공세 막 20% 쌉니다. 공장에서 죽으라고 만들어서 뭐 하는 것보다 이거 수입해와가지고 파는 게 더 이득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뭐 기업들 밑에 뿌리부터 시작해서 흔들리기 시작한다.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냥 많이 봐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정보들을 많이 접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사람들이 제가 소비를 많이 줄인다, 힘들다. 네가 그런 것만 봐서 그렇지. 백화점 가봐라. 사람들 밀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올해 어땠나요? 백화점마저도 매출 감소 현상이 일어나죠. 객단가 떨어지죠. 문 닫는 백화점 나오죠. 그러면 내가 백화점에 만약에 취업을 했다. 나 거기서 30년, 40년 동안 일할 걸로 생각하고 빚을 잔뜩 내서 집을 샀다. 백화점이 없어지는데요. 대형마트 없어지는데요. 실직이 경기 침체가 무서운 게 실직이 어디서 어떻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행 그만하고요. 네, 쿠팡 알리 이용 좀 해주세요. 더워서 안 나가시잖아요. 안 나가시면 요 쿠팡 클릭해서 이용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매도 물량 55,000개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전세 9,700, 월세 7,400, 거래량 111건. 그러면 이 온통 대책은 수도권 위주로 다 나옵니다. 온통 수도권 위주로 다 나와요. 거래량 2,200건 정도 육박한 수준. 벌써 지금 거래 한 85%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한 85%, 86% 정도 됐을 거예요. 자, 이 상태로 간다면 2,600건대의 거래량, 2,500, 600 대단한데? 아니잖아요. 이거 성에 안 차잖아요. 지금 이제 막차 시즌인데 7월, 8월까지가 막차 시즌인데 2,600건대의 거래량으로 나오고 DSR 2단계 도입되고 정책이란 정책은 수도권 위주로만 나오고 없어요. 그렇다면 부산 사람들이 느끼기에 많이 떨어졌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엄청 매력이 있으면 이 거래량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대구 한 80건, 부산 110건, 인천 110건 인구 비례해서 거래량이 고만고만 나오는 정도입니다. 서울만 좀 특별하게 잘 나간다. 서울도 대책, 공급 대책밖에 없으니까 사실 깝깝합니다. 규제 해제했던 거 조금만 다시 원상 복구시켜 놓으면은 저절로 줄어들거든요. 그럴 생각은 없다. PF 살려야 됩니다. 둔촌주공 하나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규제를 해제하고 제도를 바꿨습니까? PF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 사업장 수십 조가 공중으로 날아가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가의 아파트들 더 비싸게 거래될 것이고 나머지 30% 하락 나오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번 다뤄드리는 내용들이 비슷해서 삼익빛이 대형 평형 20% 정도 수준 뭐 조금 더 비싸게 거래되는 것도 띄엄띄엄 나오기도 합니다. 남천자이 14억 남천자이 14억 삼익빛이 만약에 9평이었다면 18억 19억 우리는 더 신축이니까 더 비싸겠지? 그럼 이건 누가 사나요? 또 고소득의 맞벌이 부부가 10억씩 대출을 내 가지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지 고가에 잡은 사람 막 22억에 샀는 사람. 이게 뭐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성과 악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자기 생존의 문제하고 직결됩니다. 음, 사실 이 부동산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게 뭐 직장 생활이나 뭐나 뭐 이런 큰 비전이 안 보이는 경우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아, 이거 지난날에 선물 시장에 어, 이 사채가 널브러졌습니다. 예, 막 급등 나가는 미국 선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얘기 좀 제껴두고. 그럼 또 누군가 또 반대로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항상 좋지 않더라. 그렇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휘둘리는 사람들 특히 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시장이 되게 이성적이죠. 부동산 시장이 나름 이성적입니다. 고가의 아파트들만 좀 치고 올라가지 그 외의 아파트들은 아주 고가의 고가격을 치르 고점 대비 90%. 그왜 이렇게 비싸게 샀냐? 왜 이렇게 비싸게 샀나? 아니에요. 22년식에 입주했던 아파트. 그 이런 정도 수준인 겁니다. 대다수는 요 정도 30% 수준. 음, 또 15%, 20% 연차 많이 안 된 것, 또 조금 더 괜찮게 받는 것들도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그 숫자가 아주 미미하더라. 30%, 뭐 30% 수준. 시장이 계속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간 게 거의 1년 가까이 됐습니다. 니는 반등했는 것도 안 보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반등했는 거 그때 이후로 이때 반등 23년 한 1월 달부터 한 3월 달까지 반등했는 그 상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집값은 그대로인데 금융 비용은 계속 치르고 있다. 그리고 6억 7억 이거 사실상 이 보통 지금 뭐 연소득 4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사람 한 사람의 이 평생 일해서 버는 수익을 여기 집 한 채 다 녹아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뭐 직장 생활 한 20년, 25년, 25년 길면 30년까지 하나요? 6억짜리 집 이거 30년 주담대로 사서 나중에 원리금 계산해 보면 한 12억쯤 될 겁니다. 그게 한 사람 인생이 녹아나는 그런 가치입니다. 엄청 비싼 거예요. 뭐 대구 집값 뭐 평당 1,000만 원 하면 괜찮은 거 제법 살 수 있어요. 부산도 한 1,400만 원, 1,500만 원 하면 나름 괜찮은 곳들 살 수 있어요. 한 사람 인생이 녹아 나야 됩니다. 근데 이걸 엄청 비싼 가격에 질렀다?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사는 게. 충분히 35%, 30%그 이상 하락했는 가격들 고를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많이 주고 안 사도 괜찮아요. 나 어차피 좋은 집에 살고 뭐 그런 선택 하신다고 해서 그만큼 또 다른 걸 포기하면 됩니다. 아니면 더 많이 노력해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거두고 더 많은 월급 받고 하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녹록지 않다는 거죠. 30% 계속 그냥 이 상태잖아요. 평균 30% 가까이 떨어져 있는 모습들. 물론 아닌 것들도 있어요. 아닌 것들도 있어요. 97%. 그럼 또 일단 연식부터 의심해보죠. 쭉 가보면 2022년 2년 차. 못해도 20% 아니면 30%까지. 고점에 잡은 사람 숫자가 그러면 엄청 많느냐? 또 엄청 많진 않아요. 근데 고점에 잡은 사람들을 보면 그때 소득은 다 고만고만하고 빚 갚는다고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모 연예인, 모 아나운서가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뭐 서울의 한강변에 미분양됐던 아파트 샀대요. 그때 뭐 계약금 얼마, 뭐 1억 얼마 주고 뭐 10억짜리, 10억 조금 넣는 거. 지금 그 집값이 한 30억 한다 그러죠. 그러면 자기 돈 한 10억 대출 내가지고 집 샀는 거 대출 다 갚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집은 있어요. 그 대출 10억도 있어요. 갚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 소득으로. 내가 이 정도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씀씀이도 조금 더 커지고, 그러다 보면은, 속빈 강정이 많더라, 생각보다. 가격 필요한 부분은 아파트 투미 사이트에서 계속 활용해 보시고요. 건당 거래대금, 딴 아파트가 덜 거래되면서 상대적으로 건당 거래대금 조금 더 치솟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거래량 2,000건을 조금 넘어서는 상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어제 이거 설명드렸죠. 야, 이때보다 과거 조정 대상적일 때 분위기 좋잖아. 지금은 아파트가 93만 개고요. 5년 전에는 아파트가 한 80만 개 정도 됐을 거예요. 요거 비율로 치면은 거래량 늘어났지만 사실상 지금 분위기는 과거 조정 대상 지역일 때 2018년, 19년 이때랑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이것이 또 경기 침체나 여러 가지 악재들이 닥쳐오면은 지금의 거래량이 반토막이 된다. 실질적으로 증여 빼고 LH 매입 빼고 이것저것 빼고 나면요.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아파트 1,000세대 이 정도 급 되어도요.
한 달에 거래 한 건 나올까 말까? 그 정도로 분위기가 식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돈이 많아서 막 지르느냐? 물론 경기 안 좋아지고 이럴수록 또 더 많은 자본 소득을 거두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근데 그렇게 그 숫자가 그런 사람들은 이미 집이 있더라. 이미 집이 있더라. 그리고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아파트가 그렇게 크게 돌아오진 않더라. 뭐 돈 있는 사람은 다 아파트 다 지를 것 같죠? 아니더라. 자, 평균 전세 가격 안정적인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요거 나타납니다. 요거 나타나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시는 길에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